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20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 현장은 전주 365 의원이라는 곳이고요. 위치는 백제대로 한 가운데에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 고객님 설명을 드리면 저희 원장님께서는 응급의학과를 전공을 하셨고 거의 모든 진료를 소화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특징적인 부분이 오후 2시부터 야간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365일 쉬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희 원장님 너무 인상도 좋으시고 실력도 좋으시니까 많이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고객님 요구사항 같은 경우에 환자들이 왔을 때 따뜻한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동선이 좀 최적화되었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요구사항이었거든요. 저희가 이 요구사항을 어떻게 구현을 했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인포메이션 앞에 서 있습니다. 구조적인 설명을 조금 해드리면은 제 뒷부분에는 이제 간호사분들이 앉아있을 인포메이션이 있고요. 그리고 제 좌측면 키 측정기와 혈압 측정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포메이션 뒤쪽 저 문으로 나가게 되면 탕비실이 있고요. 원장님 휴게실, 그리고 이쪽에는 진료실과 초음파실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아늑하게 해달라고 하셔서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소파도 일부러 라운드를 줘가지고 베이지 컬러로 선택을 해서 두었고요. 그리고 벽면을 보시면은 전부 다 필름으로 시공을 했는데 윗부분은 베이지 톤, 그리고 밑에 부분은 조금 진한 베이지 톤, 투톤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벽면을 필름으로 한 이유가 이 환자분들이 많은 접촉을 하시게 되면은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저분해 보이고 도배는 한번 찍히면 보수하기가 어렵거든요. 하지만 필름 같은 경우에 강도가 좋기 때문에 저희가 이 필름으로 설계를 했고, 그냥 한 톤으로 하게 되면 너무 밋밋할 것 같아서 이 하부는 조금 진한 베이지, 그리고 상부는 연한 베이지 톤을 사용해서 마감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병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포메이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저희가 조금 힘을 줬는데, 지금 이 인포메이션 밑에 부분을 보시면은 천연 대리석으로 저희가 시공을 했습니다. 트래버틴 라인으로 조금 힘을 줬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베이지 톤을 선택을 해서 시공을 해가지고 이 벽면과도 굉장히 어우러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위쪽을 보시면은 이 위쪽은 이제 하얀색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이 친구는 인조 대리석입니다. 접수를 하다 보면 많은 환자분들이 오셔서 뭐 글씨도 쓰고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때도 많이 묻고 해서 이제 인조 대리석으로 저희가 마감을 했습니다. 바닥 같은 경우에는 타일 마감을 했거든요. 좀 중요한 부분이 어린 친구들도 많이 오고 노인분들도 많이 오시기 때문에 이 논슬립 타일을 써줬어요. 그래서 잘 미끄러지지 않고 좀 청소가 용이한 그런 포쉐린 타일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포메이션 중간에 보시면은 트래버틴 대리석을 그냥 전체를 붙인 게 아니라 이쪽은 또 저희가 필름 마감을 해놨거든요. 이 부분은 디자인적 요소가 아니라 사실 이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게시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A4 용지에 공고 같은 것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쪽에 A4 용지로 쭉 게시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만들어 놨거든요.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저희가 이 안쪽에 철판을 내놔가지고 자석으로 게시물을 붙였다 뗐다 할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이게 게시물을 걸으려면은 광고판 같은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보기가 안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좀 자연스럽게 필름 마감을 해놔서 트래버틴 대리석과도 굉장히 잘 어울리게 시공을 했고요.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저희가 간접 라인들 만들어 놓았고, 그리고 이 천장을 조금 곡선으로 굴렸거든요. 이 메인 홀 같은 경우에는 아늑하게 만드는 걸 저희가 집중을 해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천연 대리석 라인도 이렇게 굴리고, 인포메이션 상부도 천장을 굴리고, 그 다음에 주 출입구 쪽도 이렇게 굴려가지고 최대한 이 병원 자체가 좀 부드럽고 따뜻한 이미지를 줄 수 있게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인포메이션 뒤쪽에 오시면은 간호사분들이 앉아서 근무를 하는 공간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간호사분들이 프린터기를 사용할 때 동선을 좀 최적화하기 위해서 이 컴퓨터와 컴퓨터 사이에 프린터기를 놨거든요. 그래서 이 프린터를 하러 이동하지 않아도 좋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저희가 스위치를 안쪽으로 전부 다 매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전부 다 간호사분들이 스위치를 컨트롤할 수 있게 만들어 놨고, 저희가 주거 공간 할 때는 많이 쓰는 방식인데 일괄 소등이라는 걸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껐다 킬 수 있게, 그래서 한꺼번에 이 모든 스위치를 이 안에서 제어할 수 있게 만들어 뒀습니다. 자, 그리고 이 스위치의 반대쪽은 마찬가지로 에어컨 컨트롤러를 다 설치를 해놔서 이쪽에서 다 제어할 수 있게 설계를 했습니다. 자, 이 공간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항상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이 키 측정계와 혈압 측정계를 보실 수 있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친구들을 어디에 둘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아예 저희가 이 공간을 따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출입구에서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가벽을 하나 세워서
해서 이 부분이 잘 보이지 않게 가림막을 형성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 혈압 측정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책상까지 짜서 같은 톤으로 만들어서 이 기계들이 메인 홀과 어우러지게 그리고 튀지 않게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인포메이션 뒤쪽에 있는 이 슬라이딩 도어는 탕비실과 원장님 휴게실이 있고요. 저희가 여닫이로 설계하지 않고 이 슬라이딩 도어로 설계한 거는 동선 최적화하고 좀 잡아먹는 공간이 없게 모든 공간을 다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설계를 한 건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바로 앞에 보이는 이 수납함, 의도적으로 저희가 이 수납함을 이쪽에 놓은 이유가 있거든요. 이 문을 열게 되면 바로 청소기를 바로 끄집어낼 수 있게 설계를 한 겁니다. 이 안쪽에 청소기함을 설계를 하게 되면 동선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청소기함을 바로 빼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용이하게 그렇게 설계를 했고요. 안쪽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까 제가 설명한 수납함 옆에는 세탁기 건조기가 있고요. 그 옆에 간호사분들이 소지품을 보관할 수 있는 개인 락커가 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주방이 존재를 하는데 이 안에서 간호사분들이 식사도 하고 유니폼도 빨고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동선을 저희가 최적화로 맞춰놨고 제가 서 있는 이 공간에는 식탁이 들어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간호사분들이 식사도 이쪽에서 편안하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주 진료실입니다. 원장님께서 이곳에서 근무를 하게 될 텐데 주 진료실을 설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원장님의 동선을 최적화하는 거였거든요. 원장님께서는 엑스레이실도 가까워야 되고 초음파실도 붙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는 어떤 유닛과 세면대랄지 이런 부분들이 다 원장님 근처에 있었어야 됐습니다. 지금 책상과 책장을 저희가 짜드리면서 이 뒤쪽에 바로 세면대를 설계를 했거든요. 그래서 원장님이 몸만 이렇게 돌려도 바로 손을 씻을 수 있게, 왜냐면 환자들을 진찰하고 손 씻을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앞쪽에 유니트와 이 침대를 같이 둬서 이 환자들의 이동 동선도 조금 짧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책상 옆쪽에 슬라이딩 도어가 보이시죠? 이 도어를 열게 되면 바로 초음파실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매트리스 앞쪽에 슬라이딩 도어를 열게 되면 바로 엑스레이실로 가게 됩니다. 만약에 엑스레이실이 저 끝에 있거나 초음파실이 저 끝에 있게 되면 원장님이 한번 움직일 때마다 시간이 걸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원장님이 최대한 조금만 움직여도 진료를 바로바로 보실 수 있게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이곳은 초음파실입니다. 지금 이 도어가 바로 원장님실과 연결되어 있는 도어고요. 그리고 이쪽 도어는 메인 홀에서 환자들이 들어오는 동선입니다. 겹치지 않게 저희가 설계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쪽 수납을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간호사분들이 최대한 일하기 좋게 짜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이 개수대 옆쪽에 바로 오픈형 선반을 넣어놨죠. 바로바로 꺼내서 씻을 수 있게 만들었고,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은 이 소독기가 있습니다. 이 개수대에 가장 가깝게 만들어서 바로 또 소독을 할 수 있게, 그리고 이 하부를 보시면은 레일형 선반을 넣었어요. 이쪽에서 간단한 작업을 할 수 있게 만들었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니들 같은 것들 놓고 여기서 작업을 하고 평상시에는 이렇게 안으로 집어넣어서 이쪽 공간도 활용하는, 저희가 이런 수납을 짜드렸습니다. 자, 주 진료실에서 엑스레이실, 방사선실로 가는 방법이 바로 이 슬라이딩 도어를 열고 가는 방법이 있는데 원장님만 들어갈 수 있게 저희가 만들어 놨고 환자들은 밖에 복도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엑스레이 기계와 골밀도 기계가 있고요. 이 간호사분들이 환자의 그 사진 찍는 위치를 잡게 되면 원장님은 들어가서 슛만 할 수 있게 이 진료 계획을 잡았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원장님께서 슛을 할 때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게 좀 불편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돌아와서 보시면은 이 납 유리라든지 컴퓨터를 올려놓을 수 있는 이 장을 서서 슛을 편하게 할 수 있게 구성을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원장님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진료를 보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사전에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이런 구조를 계획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복도 공간입니다. 메인 홀에서 제가 서 있는 이곳으로 들어서게 되면 안쪽에 물리치료실, 수액실, 주사실, 방사선실 등 여러 가지 것들을 저희가 설계를 해놨는데요. 복도 역시 동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환자들의 동선, 간호사분들의 동선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수액실에 가장 가깝게 주사실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사실에서 수액을 만들어서 수액실로 가는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게 설계를 했고요. 그리고 환자들 또한 주 진료실에서 나와서 이 호흡기 치료실과 이 주사실을 가기 편하게 한쪽으로 몰아서 설계를 했거든요.
우선 검사실인데 요즘에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 예전 병원들은 없지만 요즘 병원들은 검사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출입구 말고 엘리베이터에서 따로 들어와서 밀폐된 공간에서 검사만 할 수 있게 검사실을 따로 만들거든요. 저희가 이 슬라이딩 도어를 열게 되면 이 바깥쪽에 바로 외부로 나갈 수 있는 도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저 문을 열면 엘리베이터로 나갈 수 있게 만들어서 이쪽 안에서 격리가 필요한 검사를 하실 수 있게, 저희가 코로나 말고 다른 질병이 또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검사실을 설계를 했습니다. 주사실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슬라이딩 도어를 열게 되면 바로 커튼이 나오게 됩니다. 이곳은 도어와 커튼을 같이 시공했어요. 환자가 나갔다가 들어올 때마다, 간호사가 나갔다가 들어올 때마다 이 슬라이딩 도어를 개폐를 하게 되면 이것 또한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움직일 때는 커튼만 딱 치고 움직일 수 있게, 그리고 밀폐된 공간을 만들 때는 이 슬라이딩 도어를 닫아서 그렇게 사용을 하시라고 저희가 2개 다 시공을 했습니다. 주사실 안쪽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주사실 안쪽도 우리 간호사분들이 일을 할 수 있게 최적화된 동선이 필요했고 그런 수납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안쪽을 보시면은 이 의료용품을 그 크기에 맞춰서 저희가 딱 맞게 제작을 하였고, 그리고 이 하부 쪽을 보시면은 이렇게 서랍을 만들었습니다. 서랍을 만들어서 바로 의료용품을 꺼내서 이 앞에 준비대에서 수액을 준비한다거나 주사를 준비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드렸고, 이쪽 공간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 개수대와 이 옆쪽을 보시면은 혈액 샘플도 있고 개수대 위쪽에 이 오픈 선반도 있는데 바로 뭔가 의료용품을 씻어서 이쪽으로 보관할 수 있게 오픈 선반을 만들었고, 이 부분은 우리 초음파실과 마찬가지로 이 혈액 샘플 같은 것들을 이렇게 오픈 선반을 통해서 이렇게 놓고 뭔가 준비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또 설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벽, 저희가 이 복도 쪽에다가 세면대를 하나 만들면서 계획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세면대와 이 개수대를 같이 쓸 수 있는 배관을 이 안쪽에다가 만들어서 이런 것도 사전에 저희가 생각을 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서 있는 공간은 수액실을 가기 직전에 세면 공간을 만들어 놓는 곳에 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조금 저희가 또 디자인적으로 힘을 줬어요. 인포메이션과 마찬가지로 트래버틴 라인에 타일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주사실에서 설명했다시피 주사실에서 가벽을 쳐가지고 일부러 공간을 조금 안쪽으로 들여서 주사실을 설계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설계를 한 거거든요. 밖에서 환자들도 수액실에 갈 때 간단하게 손을 쉴 수 있고 수액실에서 나왔을 때 손만 씻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유용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곳은 수액실입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저희가 수액실을 설계를 했는데 좀 특이한 부분이 1, 2, 3, 6, 7, 8 같은 경우에는 일반 수액실이고요. 그리고 뒤쪽에 있는 4번, 5번, 9번, 10번은 안전 수액실입니다. 안전 수액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검사실에서 설명했던 대로 격리가 필요한 환자들을 위한 수액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반 수액실에는 1인실도 있고 2인실도 있고 물리치료실도 있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저희가 수액실을 만들어서 여러 환자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액실마다 저희가 공기 살균기를 넣어가지고 공기청정에도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안전수액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평상시에는 완전한 개폐가 돼서 복도처럼 보이게 설계를 했고요. 실제로 이제 환자가 들어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양쪽에서 철제 중문이 이제 나오게 돼서 완전 밀폐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시공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 환자랄지 격리가 필요한 환자를 받을 수 있게 저희가 미리 준비를 한 설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안전수액실은 일반 수액실과 다른 점이 뭐냐면 일단은 이 출입구 도어부터 슬라이딩 도어로 설계를 해가지고 조금 더 안정감을 줄 수 있게 만들었고, 자, 문을 열면은 저희가 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고 들어갈 수 있게 만들었는데 그 이유가 사실 안전수액실이 평상시에는 우리 노인과 어린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수액실은 굉장히 불편하고 뭔가 수액만 딱 맞아야 될 것 같고 이런 이미지를 좀 벗고 싶어서 아예 편안하게 방처럼 꾸며봤거든요. 그래서 난방 필름을 깔아가지고 온열 기능도 되고요. 그리고 이 위에 보시면은 레일을 하나 달아놨죠. 우리 어린 아이들은 수액을 맞을 때도 움직임이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링거가 빠질 수도 있고 이런 위험한 상황이 발생되는데 저희는 이 레일을 만들어 놔서 이 부분이 좀 자유롭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이 방 안에서만큼은 자유롭게 움직여도 문제가 없게 설계를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현장 어떠셨나요? 저희가 이 병원 현장을 진행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몇 개 있었는데, 첫 번째는 바로 동선인 것 같습니다. 원장님의 동선, 그리고 간호사분들의 동선, 환자들의 동선을 최적화해야 된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수납입니다. 우리 간호사분들이 최대한 일을 잘할 수 있게, 우리 원장님이 최대한 일을 잘할 수 있게 수납이 최적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이 디자인인데, 사실 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의 취향에 따라서, 그리고 저희가 잘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만족시켜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병원이 좀 재밌는 게 과마다 전혀 또 다른 그림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전에 협의를 잘 하고 동선을 계획을 하시면 보다 더 효율적인 그런 공간으로 병원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현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튜디오 20이었습니다.